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실력별 단계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순수 한국인인데요. 어느 정도 영어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실력이 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확 늘었는지, 네, 이런 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영어도 언어다 보니까 실력이 계단식으로 는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정체기에 있다가 더 해라, 더 해라, 더 하다 보면 는다 해서 이렇게 뭐 늘게 되는데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딱 늘었던 포인트에서 중요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 막 깨달았던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있어서 그 단계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어. 둘째, 문장 형식과 관계사. 셋째, 영어를 영어로. 이 세 가지입니다. 네. 단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이미 영어 교육이 굉장히 어느 정도 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적으로 잘인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어를 잘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도 단어도 되게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영어 단어에서 중요한 거는 연상입니다. 네. 영어 단어를 보셨을 때 보통 한국어로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로 떠오르면 한국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영어 쪽에서 계속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꼭 예문과 함께 영어 단어를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위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같이 쓰이는 어떤 단어들, 어떤 상황에서 같이 자주 쓰이는 단어들,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 어근을 기준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 to나 전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up이든 down이든 이런 게 다 이미지로 다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를 모든 영어 단어를 확장시켜서 그렇게 영어 단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문장 형식과 관계사인데요. 이것은 직독직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독직해는 시간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는 필수고요. 시험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문장 형식이 그러니까 보통 많은 변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영어를 사용하는 발화자, 상대방이 나올 수 있는 상대방이 구사하는 문장 형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해져 있고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외우시고 예문을 몇 개씩 써보시고 그래서 왜 하필 4형식, 6형식이 아니라 5형식, 5가지 문장 형식으로 이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가. 물론 변형도 있고 전치사구도 있고 뭐 부사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뼈대를 딱 이거 말고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른 문장 형식으로 그런 걸 이해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각 문장 형식에서 각 그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이런 것들이 어떤 품사가 들어올 수 있는지 명사,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고 뭐 부사는 안 되고 이런 것들까지 다 암기를 하세요.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예전 방식이기도 하지만 이거 암기를 하시면 또 신세계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혹시 영어 단어를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하셨고 꽤 많이 아는데 아직까지 좀 뭔가 소통도 힘들고 시험이 힘들다. 꼭 문장 형식 잘 암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사 직독직해를 위해서인데 관계 대명사든 부사든 근데 특히 관계 대명사는 많은 분들이 대명사니까 대신 쓴 명사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를 뭐 찾아서 연결을 해서 뭐 아닌 거죠. 영어도 언어고 그 대명사를 쓸 때에는 관계 대명사를 쓸 때에는 다 듣는 사람이 충분히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화의 흐름, 글의 흐름을 따라온다면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쓰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느낌, 웨어리면 어떤 장소 거기에서 뭐 그런 거라든지 왜냐면 그때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 앞에 문장, 앞에 정보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관계 대명사도 그냥 그것이라고 하고 넘어가면 될 때도 그것은이라고 하게 넘어가도 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명사, 관계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대명사니까 앞에 나온 그 대명사가 뭐라고 하면서 그 뒷부분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게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영어를 영어로는 제가 관통하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영어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영어를 읽거나 들을 때 자꾸 막 한국말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결국 어 우리가 영어 실력이 는다고 하는 것은 영어를 듣거나 읽었을 때 그냥 참으세요. 참고 자꾸 이미지를 떠올려 보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
A cat is running over there 이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한 고양이가 달리고 있다. over 저 위에 over 넘어 there 저기에 이게 아니라 어캣 하면서 저도 참고 있어요. 어캣 하면서 그냥 고양이 한 마리가 갑자기 떠오르고 is running 해서 달리는 게 이제 떠오르고 over there 그래서 저쪽에서 저 너머에 고양이 한 마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시간 이게 소통이자 이 능력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단계를 제가 제시를 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팁으로 드리면 수능 영어 1등급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단계 문장 형식과 관계사를 숙지하고 이렇게 딱 직독직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 이 두 번째 단계까지 오셨을 때 물론 단어까지 해서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신에 안정적인 1등급은 아닐 수가 있었어요. 아닐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상대평가일 때에는 막 왔다 갔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여기까지 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1등급 만점도 받아봤는데 이게 좀 흔들려요.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쉽게 우리가 다 필요한 토익이든 수능이든 수능 영어든 가장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단계는 영어를 영어로 하는 영어를 영어로 듣고 자꾸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 글을 이해해 나가면서 처리하는 이 단계가까지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되게 큰 무기가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막상 엄청 잘하진 않아요, 영어를 솔직히. 근데 네이티브 스피커 분들이나 네이티브 스피커에 준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많고 저보다도 잘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여태까지 필요한 영어 점수 받을 정도 혹시 정체돼 있으신 분들은 네, 참고하셔서 그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의미하게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